네, 안녕하세요. 와니머니 하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전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제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은 조금 그래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캔들상으로는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아직까지 괜찮고 대신에 오늘 음봉이 나와주면 이 굉장히 소폭의 마이너스이더라도 다음 거래일에는 무조건 양봉이 나와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힘들게 다음 60선에 이제 만나고 다시 꼬꾸라지는 그런 모습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61선 저항을 맞는 거기 때문에 사실 좋지는 않아요. 지금 움직임이 나오려면은 적어도 랩치처럼 60선을 아예 뚫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자리를 잡아주는 게 좀 필요합니다. 이런 게 필요하고 조정이 나올 때 나오더라도 올선 위에서 충분히 시세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요런 상태에서 해줘야겠죠. 이것도 지금 이제 이 역아보 이빨인데 이건 이제 수렴해서 다시 한번 추세 변화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라인이고 사실 여기서 이제 단기가 무너지면은 다시 역별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런 이렇게 되는 것보다 이게 60, 120보다 사실은 요 그림이 조금 더 추세 변화에 대한 가능성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좀 편안하게 볼 수가 있죠. 랩시 같은 게 오늘 빠지더라도 물론 주주들께서는 계속 올라가길 바라시지만 저 정도 조정이야 뭐 사실 1도 아니죠. 그런 느낌이고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조금 아쉬운 게 60선 60분봉상으로 지금 힘들게 올라왔거든요. 힘들게 정말 60분봉상으로도 정말 힘들게 다시 한번 정배열 흐름으로 바꿨는데 이게 지금 너무나도 쉽게 깨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15,500원은 반드시 좀 지지가 되어 줘야 되는 라인입니다. 여기 라인까지 깨져버리면 좋지가 않고 우리가 매번 그러니까 좋지 않다라는 거는 물론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좀 시세가 나올 수는 있지만 단기적으로 또 한번 출렁거리면 사실 일단은 우리가 정말 지겹도록 많이 조정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500원 정도는 이 저가 당연히 뭐 이거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요게 깨지면 다시 한번 여기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이평선이 좀 되게 모양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60분 봉상 이 정배열이 좀 유지가 되어 주려면 지금 이 20선이 꺾이기 전에 좀 여기 박스 요 아래 박스에서 지금 지지가 한번 나왔으니까 요 박스 다시 돌파 여기 박스 다시 돌파해 가지고 다시 좀 자리를 만들어 주는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양봉을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양봉. 어제 이제 따로 이 애청자 스트리밍에서밖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추세가 빠르게 좀 돌려줘야 되거든요. 돌려줘야 된다라는 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그렇게까지 큰 부담은 아닙니다. 뭐 사실 뭐 6만 주에서 6,800 주면은 적은 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외국인들이 또 다시 역시나 모건이가 또 팔아 제껴 주면서 좀 이 부분에서 좀 영향을 좀 줬죠. 근데 그러니까 이 좀 의문인 게 이거예요. 15,000 여기서 팔고 다시 샀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뭐 2% 뛰기를 또 한 거죠. 2% 뛰기 또 하고 중간중간에 사긴 사는데 왜 자꾸 이런 식으로 매수매도를 이런 방식으로 하는지는 사실 뭐 좀 이해는 안 돼도 뭐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외국인들의 이런 부분들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담 통화 내역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 부분을 조금 정정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다시 한번 또 질문을 했어요. 했는데 이 계산 착오가 있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계산 착오가 있었고 80일 법정 기한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80일 법정 기한이 있는데 1월 12일에 접수증이 나왔고요. 80일이기 때문에 최상단으로 봤을 땐 4월 2일이 맞습니다. 4월 2일이 맞고 요 부분은 조금 계산 부분에서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저도 뭐 정확하게 계산을 해봤어야 됐는데 일단은 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도 이제 당연스럽게 뭐 그것 좀 맞겠지라고 해서 좀 얘기를 드렸는데 아무튼 좀 약간의 착오가 있어서 그거는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각처에서 좀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보겠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좀 전달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어차피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이 해외에서 다 인증을 받았던 제품이고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상으로 사실 기준을 못 넘길 것 같지는 않아요. 회사에서도 그런 부분에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요건 기간이 조금 늘어난 부분들에 있어서 뭐 약간의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겠죠. 왜 그 휴마시스의 사례를 보고 단기적으로 이 흐름을 좀 보시려고 들어오셨던 분들도 분명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약간의 실망 매물이 나올 수가 있지만 어쨌든 요거는 일주일 정도 좀 연기가 됐는데 연기가 된 게 아니죠. 원래 일주일 뒤까지가 그거였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서 그 결과가 이 안에 나온다라는 사실은 변함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마 요번 주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어쨌든 이 기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요거는 뭐 FDA나 이런 것처럼 굉장히 좀 괴롭게 하지는 않는 이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내 식약처 이슈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일단은 좀 착오를 좀 드려서 일단은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항원 FDA EUA예요. 지속적으로 의견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의견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큰 비중이 있는 건 저번 달에 주로 했고,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이제 한참 통화할 때 굉장히 좀 분주하게 서류가 주고받았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때가 이제 좀 비중 있고 좀 뭔가 이런 데이터도 요구하고 막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엔 소소한 것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어쨌든 계속적으로 얘기가 없는 게 아니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해서 뭐 언제 나오냐 이거 딱 뭔가 픽스를 할 수는 없죠. 근데 담당자 배정 이후에 지금 담당자 배정 이후에 아직 그 두 달은 지나지 않았고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계속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그리고 통상적으로 두 달이지 무조건 두 달이라고 보긴 어렵다라고 뭐 이제 거듭 말씀을 좀 드렸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답답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요게 진행이 됐을 때 굉장히 크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유통사들 대기하고 있는 것들을 여전히 좀 잔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중앙체 FDA EUA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데 항원만큼은 지금 좀 이제 핫하게 좀 많이 진행이 되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좀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항원에 비해서 못하다라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뭐 진행이 아예 안 되거나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어차피 이제 이 백신에 대한 부분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유럽 오늘 전 세계 시장이 그러니까 오늘이 좀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사실 시장이 금리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서 금리에 대해서 사실 부담이 됐었고 그다음 이제 금리가 떨어진다고 뭐라 해요. 참 이상하죠? 뭐 경제 회복이 원활하게 안 된다는 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금리가 떨어지는 걸 또 걱정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오늘 장에서 좀 조정이 나왔던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우려가 심화가 됐다라는 부분이 핵심 키워드인데 그것 때문에 이제 경제 회복이 제대로 되냐 안 되냐 그래서 뭐 유가 폭락하고 그런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사실 오늘은 이 진단키트, 백신, 뭐 치료제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은 시세가 나와야 정상인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희한한 시장이라는 거죠. 뭐 코로나가 회복이 되면은 되는 대로 박살나고 코로나가 확산돼도 지금 뭐 크게 뭐 없다라는 것 자체가 좀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근데 어쨌든 이 회사들은 계속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유럽 홈키트 같은 경우는 리스팅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저번에 이제 리스팅 완료되고 그다음 PI 검사 PI 인증 받은 것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스펠링 에러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스팅이 두 번이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두 번의 뭐 승인이 났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는 아니고 어쨌든 이제 이 다 진행이 절차가 되고 있고 좀 어느 정도 가시화 라인까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해외에서 진행이 되는 거다 보니까 아무리 뭐 마무리 단계이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결과가 바로 딱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좀 기다려 봐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시간이 또 이것도 거의 어떻게 보면 8분 응선은 넘어갔죠. 8분은 넘어갔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당장 내일 나오냐라는 질문을 가지거나 이거 당장 내일 그러면은 뭐 이게 주가에 엄청나게 반영될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솔직히 그거는 잘 이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이거는 회사에서 컨트롤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인증 부분이고 또 이제 또 이거 특히나 유럽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전문으로 또 이거를 푸시하는 업체가 또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지 그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가 걸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결고리가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 뭐 내일 바로 된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만 그럼에도 이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렇게 뭐 그렇게 오래 남진 않았다. 마지막 단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고 홈키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홈키트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항원이 되겠죠. 항체는 아직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진행이 되고 있고 가시아 라인이 나온 건 항원입니다. 항원 항체도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항원에 비해서는 조금 속도가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핵 같은 경우는 진행 중입니다. 결핵은 진행 중이고요. 지금 그래도 이 수젠텍 쪽이 좀 유리하게끔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아무래도 조금 경쟁 우위에 설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핵에 대한 부분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회사 이런 변호사 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이슈가 뭐 2개월, 3개월씩 끌고 갈 이슈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1차적인 결론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그때 얘기 나오고 시작한 다음부터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땐 이 뭐 라이센싱 앤 아웃을 하게 되면 이 도장 찍자마자 이제 이 로열 뭐 일반적으로 계약금 같은 걸 받잖아요. 그런 거를 받는 게 2분기 쪽으로 2분기로 당연히 넘어가겠죠. 3월에 바로 결과가 나오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으면 2분기로 넘어갈 거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이제 2분기 쪽으로 많이 몰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 각종 인증들이나 이런 기대감들이 다 오픈이 되는 게 뭐 사실 뭐 3개월 이상씩 걸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2분기 쪽으로 실적이 굉장히 좀 많이 집중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이것들이 동시에 터져 나왔을 때 과연 어떤 부분에 좀 많이 붙을 것인가 라는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스트리아 추가 수주 같은 경우는 2주 정도가 밀렸습니다. 이게 2주 정도가 밀렸기 때문에 2주 정도가 지나면 이게 이제 이번 주로부터 해서 거래일로는 일주일 남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분기 실적에는 추가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진행을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진행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약간은 좀 밀렸다고 합니다. 주문이.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밀리게 되면은 이제 2분기로 좀 들어갈 수가 있고요. 요거는 공시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게 수젠텍이 이제 그 공시 의무 그 금액이 40억 정도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오늘 전화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 40억 쪽으로 늘어나게 되면 이때 요게 한 27억이니까 비슷한 규모하면 27억에서 30억 규모면 그거에 미달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시로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다만 기사나 이런 걸로는 아마 또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 자체가 공시가 나올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PO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서 좀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요거 같은 경우는 2주 동안은 2주가 미뤄졌다라고 하는데 사실 뭐 좀 땡겨질 수도 있고 그거는 근데 이제 무조건 1분기에 들어간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이슈가 되었다 라는 거죠. 그렇다고 2분기에 안 들어가는 건 아니겠죠. 왜냐면은 지금 남은 거래일이 일주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는 아마 조금 새로운 정보입니다. 국내 항원항체 자가진단 가이드라인이 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항체 가이드라인을 진행을 준비 중입니다. 일단은 그게 이제 어떻게 임상을 해야 되는지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 관련돼서 임상을 준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항체 같은 경우는 항체 수진택이라는 이름이 괜히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항체로는 항체 시장 쪽으로 가면은 정말 완전 깡패거든요. 완전 깡패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회사에서도 이 인증 요 부분을 좀 가이드라인이 나온 거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을 하려고 이미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처럼 뭐 이거
이렇게 안일하게 하기보다는 좀 더 속도를 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항원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게 이 항체 같은 경우는 진단 이 식약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같이 진행이 되는데 항원은 그게 안 되나 봐요.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그래서 이 제가 이 느낌 바로는 요 부분부터는 제 뇌피셜 잠깐 요거는 좀 정리해야죠. 이 자가진단 가이드라인 자체가 기본적으로 식약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식약처 승인을 받은 거를 기반으로 된다라고 했을 때 사실 제품이 많지가 않죠. 많지가 않은 상황에서 항체 뭐 WHO에서 그 기준보다 높은 5개의 선 들어가 있는 게 수젠텍의 항체인데 이 국내 이 가이드라인에 안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성능 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또 이제 항체 또 받은 기업이 또 그 항체랑 항원이랑 받은 기업이 손에 꼽죠. 손에 꼽다 보니까 요거는 확실히 좀 경쟁력이 가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요거까지 제 생각. 그 다음에 다시 주담이랑 얘기로 돌아가서 제가 그래서 주담 쪽한테 요거를 좀 질문했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수젠텍이 여기서 잘 진행이 되면은 비상장사 뭐 상장 준비하고 있지만 SD 바이오 센서랑 좀 비교해봤을 때 어떠냐 라고 했을 때 SD 바이오 센서 항원 쪽으로 보면 모르겠지만 항체 쪽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이제 우위가 있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도 그럴만한 게 정말 제품 자체가 너무 좋아요. 항체 같은 경우는 WHO가 기준이 굉장히 세거든요. 그거보다 높은 그 이제 상위 5개에 들어가 있습니다. 수젠텍이 그만큼 제품이 좀 뛰어나다라는 거가 증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SD 바이오 센서가 비상장사여서 그렇지 실적으로는 정말 엄청난 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제품보다도 좀 경쟁 우위가 있다. 물론 뭐 이제 과거에 이런 민감도 특이도나 이런 문제가 좀 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장사를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경쟁 우위가 있으면 당연히 이거는 긍정적으로 봐야겠죠. 게다가 심지어 자가진단이잖아요. 자가진단. 그래서 자가진단 가이드라인이 나온 것도 결국에는 뭐 백신이나 이런 것들이 유통이 되다 보면은 뭐 맞기 전에 내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맞고 나서 내 상태가 어떤지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이거를 좀 가이드라인이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이 시장이 열렸을 때 이 시장이 열리게 되면은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요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또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이 자가진단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저는 해볼 것 같아요. 저는 중간중간에 한 번씩 꼭 해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게다가 이거 뭐 어쨌든 좀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좀 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요게 다시 진행이 돼서 만약에 항체 쪽에 대한 이게 붙는다면은 또 뭔가 빵긋 웃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일이 또 발생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안 관련 부분은 이미 뭐 사업 보고서 그리고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추가적으로 이 주총에서도 아마 대표님이 얘기를 하실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총 가보시는 분들은 거기에서 조금 많은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제 채널에도 좀 이렇게 댓글로 저는 못 가니까 이제 거기에서 좀 이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가이드라인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얘기는 많이 했는데 사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담이 오픈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저도 막 두루뭉술하게밖에 말씀을 못 드려요. 하지만 어느 정도 이 회사에서 계획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업 계획서나 요런 사업 보고서나 요런 때에 얘기가 올라왔다라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이렇게 어떻게 하겠지라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다 좀 잡혀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암 관련된 부분은 뭐 상반기엔 힘들어도 하반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많이 가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은 만약에 상반기에 이런 이 코로나에 대한 이슈들 그리고 결핵 관련된 이슈 계속적으로 그게 진행이 될 거고 알러지 붙을 거고,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사실 치매에 대한 모멘텀도 터져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암 관련된 것까지 만약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또 얘기가 또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조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PO 부분인데 요번 주부터 저번 주에는 조금은 좀 그랬던 것 같고 이번 주부터 다시 조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 4분기 실적보다 무조건 높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PO가 다시 진행이 되고 있고 아직 일주일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거에 따른 또 결산을 좀 봐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PO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무튼 이 수젠텍이 그 제가 그 얘기 들은 적 있잖아요. 회사가 유명하지 않았을 때 팔 상품이 없을 때 그럴 때는 당연히 유통 라인도 갖기가 어렵고 하지만 이제 이 회사가 어쨌든 기술력이 좋다라는 거를 보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유명한 데에서도 좀 접촉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움직임이 아예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든지 그와 관련된 부분 뭐 암에서도 열릴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쪽에서도 열릴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그렇게 또 열릴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 보니까 물론 아직 그건 가능성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지금 무조건 논하기 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지금 회사가 제가 이런 이 코로나 진단 키트 쪽을 제가 끝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일단 코로나 확진자 수를 보더라도 자, 이 코로나 확진자를 좀 보자고요. 제가 이걸 괜히 보여드린 게 아니에요. 자, 보시면은 코로나 확진자가 46만이에요. 46만이고 계속적으로 다시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 봉쇄 조치로 국제 유가 하락 요런 얘기거든요. 3차 대유행. 그냥 이런 게 있으면 사실은 원래는 이거 보세요. 유럽 봉쇄 유턴에 항공주 추락했다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진단이나 이런 게 올라야 정상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다라는 거죠. 왜 계속 하방만 맞는지. 그렇다고 얘네가 실적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지금 랩지만 보더라도 다른데 이제 20억 투자한 것만으로도 지금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라는데 돈 있는 회사면 언제든지 그런 것들을 언제든지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좀 낮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백신이 무조건적으로 이스라엘이 좀 많이 줄긴 줄었네요. 이스라엘이 많이 줄긴 줄었는데 글쎄요, 이것도 좀 흐름을 봐야 돼요. 저번에도 한번 1000명대까지 빠졌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3000명, 4000명 또 바로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이 동향을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 코로나 변이를 계속 봤을 때 코로나 변이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좀 우리가 봐야 되고 제약산 우려에 보세요.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사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 쪽이 좀 얘기가 계속 안 나오고 있고 지금 계속 추가 연장하고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 미국도 21개 주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신규 증가 추세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망자도 굉장히 증가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뭐 팬데믹이 오느냐 안 오느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치료제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와야겠죠. 치료제에 대한 얘기 계속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그러니까 그 백신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잖아요. 결국엔 제 얘기가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좀 봤을 때 이 시장에서도 사실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정상이긴 한데 이런 이슈가 있어도 크게 뭐 반응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변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 또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있는 기업들 그래서 사실 종근당이 좀 아쉬운 게 그런 거죠. 종근당 특히나 공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뭐 거의 끝났다라는 식으로 지금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아쉬운데 어쨌든 그런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유가가 왜 급락을 했으며 그런 부분들이 왜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수젠텍이 자리상으로 그다음에 61선을 닫고 좀 횡보를 하더라도 이 부분이 좀 유지가 돼줘야 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좀 계속적으로 붙어가지고 우상향이 돼줘야지 이 이제 120선과 좁혀지는 이런 라인들이 발생이 되면서 그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내일 주총이니까 주총에서 또 정보 얻으시는 분들 저한테 조금
이제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모멘텀들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사실 없는 상태에서 많이 회복이 돼주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 그래야지 이벤트 터졌을 때 쭉쭉쭉 되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약간 좀 시장이 조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부담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뭐 요 정도면은 최근에 그래도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특히나 뭐 다음 거래를 근데 좀 양봉이 나와줘야 되긴 해요. 캔들상 이게 5일선이 꺾여버리면 좋지가 않거든요. 특히나 밤등 나올 때 60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60분봉상 이 흐름이 좀 유지가 되는 캔들이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돌아서는 모양은 좀 나와줘야 됩니다. 그건 좀 중요할 것 같고, 어쨌든 주총에서 좀 이것저것 그래도 얘기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 또 이제 주가가 움직일 수가 있고, 어쨌든 여러 인증들 거의 다 이제 조금씩 어느 정도 가시화권에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좀 답답하지만, 바이오가 그런 바이오 종목들이 그런 게 좀 짜증나잖아요. 뭐 임상 3상 결과, 그다음에 인증에 대한 결과, 그런 거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이 워낙 많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아쉽고, 그다음에 거래량이 또 엄청나게 또 죽어 있어요. 거래량이. 그래서 뭐 지금 8만 뭐 10만도 안 나올 때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조금 이런 흐름들도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장중 얘기는 또 여기서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또 오늘 오전에 또 모처럼 또 통화를 또 해서 관련된 내용 좀 빠르게 좀 정리해서 안내를 좀 드렸습니다. 해서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영상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겠고,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